만 17세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던 당시 서태지는 만 17세가 되던 1989년 2월 21일 되자마자 필기와 실기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고 이중보통을 취득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만 18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니 서태지의 기록은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듣고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다. 후에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사람은 뉴스 인터뷰에 등장해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지만 컴백홈을 듣고 다행히 집으로 돌아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했지만 그때 그 노래가 없었더라면 현재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서태지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무시했음을 체감했다. 1992년 서태지는 양현석과 이준호와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을 결성했다. 예명이 서태지의 뜻으로 많은 루머가 돌았지만 서태지는 과격하고 인상적이며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을 짓고 싶었다.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태와 지라서 둘을 합성해서 태지라고 지었고 성은 서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 서태지라고 지었다며 루머를 일단락지었다. 당시의 언론은 성숙하고 난해한 가사와 무거운 헤비메탈을 들고 나온 서태지를 온갖 논조로 사골처럼 달달 다려내서 서태지라는 인물상에 대한 거품을 엉망진창으로 부풀렸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수록곡 교실 이데아를 거꾸로 틀면 비가 모자라 라는 악마의 절규가 들린다는 괴담은 마치 사실처럼 뉴스에 보도되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사탄 숭배자 같은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낼 만큼 큰 이슈로 자리 잡았지만 현재는 무서운 괴담으로 자리를 잡았다. 비가 모자라 또는 악마가 보인다 악마가 보인다. MBC 인간시대에서 다룬 서태지 다큐멘터리에서는 서태지의 외증조부가 구한말 고종 황제를 보필했던 육군 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뒤로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현재 전세계가 열광하는 K-팝의 상당수의 뿌리가 서태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태지가 일궈낸 업적을 비유하자면 서태지와 서태지의 음악은 최초의 스마트폰이자 스티브 잡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아이폰처럼 스마트폰이란 개념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역사적인 첫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30, 40대 이상 연령대의 팬을 지지층으로 하던 트로트 가수 주현미가 3년 연속 가수왕을 차지하던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후로는 10대가 강력히 지지하는 댄스, 랩, 힙합 음악이 가요판을 점령하게 된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서태지 한 명의 존재로 변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태지는 분명 그 흐름을 중심에서 주도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존재, 더 나아가서는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한 거대한 임팩트와 영향력을 남겼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데뷔 초 작곡, 작사가들이 신인 가수들을 평가하는 짧은 코너에 출연해 난 알아요를 불렀지만 평균 7.8점으로 신인 무대 첫 회 출연자이자 최저점 득점자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랩 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이었기에 매니저는 그 당시 방송국에 홍보용으로 CD를 줘도 들어보고는 그런 판때기는 이태원 클럽에나 걸어라 라는 혹평을 당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트로트와 발라드 위주의 대중가요의 실증을 느끼던 젊은 층에게 이 곡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입소문을 통해 서태지와 아이들의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데뷔 앨범은 가요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는 평가를 듣게 된다. 먼저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사전심의 제도란 당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이거 새로운 노래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공윤의 사전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수록곡인 시대유감 가사 중 일부가 지적을 당하자 이에 반발한 서태지가 시대유감에서 가사를 통째로 드러낸 상태로 앨범을 발매해버렸다. 또한 컴백홈, 필승,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의 가사가 심의 때 제출한 가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태지와 아이들 4집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서태지는 왜 유독 내 4집만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같이 반발한 서태지 팬들은 사전심의 폐지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서태지의 강력한 팬덤의 힘으로 사건은 공론화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후에 서태지, 가수 정태춘,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가 합심하여 해당 법률을 깔끔하게 폐지시킨다. 서태지의 역할은 사전심의의 부당함에 대한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침투, 국회에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지대한 압박을 주는 대형 선전, 이 정도일 수 있지만 서태지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태지를 보며 연예인을 꿈꾼 스타가 굉장히 많다. 산다라박은 서태지를 보고 부러워서 가수 데뷔를 꿈꿔왔다. 내 꿈은 여자 서태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며 두터운 팬심을 드러냈다. 신화의 멤버인 신혜성, 김동완, 이민우 또한 서태지의 열렬한 팬임을 어필했다. 가수 이정현은 연예계로 데뷔한 이유가 서태지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코, BTS의 슈가, 이준기, 권상우, 성시경, 타블로, 하현우, 잭스키스, 넬, H.O.T 등 직업 불문하고 유명 스타들이 서태지의 팬임을 밝히며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란 타이틀을 얻었다. 2015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준호는 지인에게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소인이 공개한 이준호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에 정 안되면 제가 서태지라도 만날 거니까요, 무릎 꿇고라도 받아올게요 등 반복적으로 서태지의 이름을 거론하였다는 것이다. 후에 이준호의 1억 6,500여만 원에 달하는 채무는 같은 멤버였던 양현석이 갚아주었다고 전해졌지만 세 사람의 엇갈린 우정에 대중들은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태지는 1집 활동의 거대한 수입 대다수가 기획사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불만을 느꼈다고 한다. 1집 활동 후 서태지는 본인이 직접 소속사를 설립해 소속사와의 노예 계약 문제를 확실히 없애는 것에 성공한다. 서태지에게는 큰 짐이 더 늘어난 셈이지만 그는 1집 활동에서 얻은 엄청난 인기와 음악적인 작업은 물론 안무와 컨셉까지도 그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있었다. 그 후 2집 앨범인 하야가 역시 데이트를 치며 서태지의 모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어린 시절 서태지는 알시카와 인형을 좋아했다. 서태지가 문구점에서 인형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한 문구점 주인이 서태지의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자 집에서 된통 혼이 났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2000년에 발매한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의 뮤직비디오에 묘사되었다. 서태지를 계기로 바뀐 방송사 규칙도 있었다. 당시 염색, 레게머리는 물론 귀걸이 착용 또한 복장 불량의 사유로 뽑혔기에 방송사 측에서 수정을 요구하자 서태지는 아예 출연을 거부했다. 이에 팬들의 거센 항의 끝에 서태지는 수정 없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고 타 출연진들도 자유로운 무대 이상 연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태지는 첫 공중파 음악 방송 사전 녹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서태지의 음악을 비롯한 그의 시도와 파격적인 행보는 대중음악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로 뒷받침되었다. 서태지 한 명으로 시대를 변화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 서태지의 뒤에는 그를 항상 응원하는 강력한 팬덤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무수히 많은 언론의 질타와 소문을 몰고 다니는 서태지였기에 팬들은 더욱 강한 결속력을 보였다. 실제로 사전심의제 폐기운동, SBS 한밤의 TV 연예에 대한 광고 철회운동, 황색 언론 반대연합, 대중음악 판바꾸기 위원회,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 모임 등의 활동에 서태지 팬들이 참여하게 된 동력의 원천은 서태지와 관련되어 있는 불합리였다. 결과적으로 이 행동들이 사회적 성과로 이루어졌으니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서태지는 사탄 숭배자, 게이, 남장 여자에 이어서 메이저급 일간지를 임신설로 장식한 유일한 남자 연예인이다. 심지어 서태지가 여자를 임신시킨 것이 아닌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태지는 굉장히 어이없어했다고 한다. 후인 2009년 메비우스 투어 당시 서태지는 나는 임신도 가능한 남자이다 라며 셀프 디스를 시전하기도 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중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남게 된 이유는 역시 그의 음악에 담겨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는 젊은 세대를 대신 대변해 주었다.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음악 장르 또한 한몫했다. 또한 자신이 말하고 싶은 통일, 교육, 마약 문제 등 사회 문제를 가사에 담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2집 앨범에 수록된 하여가는 록과 랩이 어우러진 강렬한 비트에 태평소 연주를 얻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여 국내 최초 2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를 기록했다. 또한 젊은 사람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서태지는 3집에 발해를 꿈꾸며 라는 통일음악을 수록해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서태지는 1972년 2월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청와대 근처의 소격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소격동은 민방위 훈련 때는 군인들과 탱크까지 쫙 깔리는 살벌한 동네였지만 서태지는 탱크를 따라다니면서 놀았다고 전해진다. 서태지는 중3 때 한 명의 잘못으로 반 전체가 체벌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당함을 느낀 서태지는 교실을 나가버렸다. 그 뒤로 담임 선생님은 서태지를 위해 체벌을 없애고 졸업할 때까지 서태지를 이끌어주었다고 언급했다. 서태지는 한 인터뷰를 통해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중3 때 이미 학교를 그만뒀을 것이라며 중3 담임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뽑았다. 서태지는 중학교 2학년 때 5인조 스쿨밴드 하늘벽을 결성하면서 최초의 밴드 사운드에 입문하게 된다. 제대로 된 악기도 없이 소꿉장난에 가깝게 시작한 밴드였지만 하늘벽은 서태지가 처음 베이시스트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당시 작사, 작곡, 편곡, 베이스, 보컬을 모두 서태지가 전담했다는 점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서태지는 18살의 나이로 신하위의 4집 앨범 작업에 베이스와 드럼 편곡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활동 기간 동안 신대철, 김종서, 서태지 3명의 음악적 견해 차이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 마찰이 빈번했다. 더불어 88체육관에서 하기로 한 공연 당일 공연장이 제대로 완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를 본 세 사람은 기겁했다. 공연 사기에 크게 화가 난 신대철은 공연 주최 측과 크게 싸운 뒤 뛰쳐나갔고 김종서와 서태지는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엉성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신하위는 해체되었다. 서태지의 별명 중 하나이다. 서태지가 딸, 아내, 부모님, 반려묘 쪼꼬까지 통틀어서 본인이 집안 서열 꼴찌라고 밝혀 생겨난 별명이다. 2017년 9월 2일 서태지는 25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다. 이 공연이 뜻깊었던 이유는 후배 가수들과 같이 음원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서태지의 컴백홈을 리메이크했다. 방탄소년단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태지가 존댓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직접 안무를 하나하나 전수해줬다 라며 같이 무대에 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남겼다. 서태지는 여전히 많은 아이돌들이 뛰어넘어야 할 신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설적인 가수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서태지의 새로운 앨범 발매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